안녕하십니까. 프로 N잡녀 20년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장똥쌤이라고 합니다. 3강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강에서 1강에서 했던 이야기는 사람을 믿다가 맹신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기술 분석을 완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하다가 더 큰 위험 때문에 실패했던 큰 아픔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3강에서 할 이야기는 이제 약간 쉬어가는 코스이기도 합니다만 쉬어가는 코스지만 제가 완전 전 재산을 다 날렸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술적인 차트로 인하여 제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기술적 차트를 만들 거야 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5원 매매 기법이라는 새로운 저 나름대로의 판단한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차트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하겠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주식이 횡보, 즉 상승도 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주식시장 움직이는데 그러면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는 종목을 가지고 횡보라고 합니다. 이제 횡보라는 언어를 쓸 것인데 그러면 횡보하는 종목의 저점을 잡고 횡보하는 종목의 고점, 저점이란 건 바닥 부분이고요. 고점은 높은 점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저점 고점만 매도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권 매매라고도 합니다. 그죠? 박스권 매매라고도 하는데 일자로 저점에 줄을 긋고 고점에 줄을 긋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너무나도 돈을 버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개발한 방법은 100원, 200원짜리 종목만 그 당시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딱 그 박스권, 즉 100원, 200원짜리 종목의 경우에는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 즉 주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망하기 전인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박스권 전략을 가지고 와서 자 오늘 100원에 거래되는 종목이 한 틱, 즉 5원 정도는 충분히 왔다 갔다가 합니다. 보시면 그래프를 분석해 보시면 5원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9시 장 시작할 때 100원짜리 종목이면 95원에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매수가 걸리면 문자로 날라오는데 문자가 날라오는 즉시 100원에 다시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별거 아닌 기법인 것 같지만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5%가 됩니다. 그렇죠. 대신 거래가 잘 안 되고 금액이 작고 그리고 물량이 작기 때문에 소액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수익률은 10% 이상이 났습니다. 즉 하루에 100원짜리 종목이 5원이 되면 5원 거래가 되면 5%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박스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세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 기법은 유용했었죠. 이렇게 재미를 계속 보다가 2개월, 3개월 정도 재미를 봤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봤던 게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 즉 회사는 적자가 나고 있고 위태위태하지만 회사가 아직 증권사 관리 종목, 즉 회사를 관리하지 않는 대상에 들어간 회사들만 가지고 100원, 200원짜리 종목을 5원씩 거래하는 기법으로 돈을 좀 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5원 왔다 갔다 팔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냥 사놓고 그때 그 당시에 또 제가 아버지가 그 당시엔 또 주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이 엄청 많이 바뀌셔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준다고 들어가서 계속 그 매매 기법을 연구를 했었던 거죠.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주차장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나중에 할 이야기고 그래서
벌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진짜 황당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위험한 기법이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리 종목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매매가 가능해 하고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참 황당하긴 한데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이사가 횡령을 해버립니다. 관리 종목이 아닌데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팔 기회도 없이 갑자기 매매 중지가 되면서 나중에 거꾸로 갑니다. 이게 관리 종목을 공지하고 갔으면 팔 기회가 있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그날 갑자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매 중지가 되고 대표이사 횡령이라는 자료가 다음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관리 종목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매매 중지된 상태에서 풀리자마자 거의 종이 쪼가리 가까웠죠. 하한가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한 몇백만 원 되는 종목이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방법인데 그래서 실패를 해서 제가 또 여기서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점에서 고점에도 그 당시에 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바닥을 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조금 안전한 기업이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나 굉장히 아픈 상처가 거기서 또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닥권이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했던 그 바닥권에서 더블 딥 즉 하락을 한번 했는데 폭락을 해서 한 번 더 하락하는 이상한 몇십 년 만에 한 번 온다는 거의 찾아오기 힘들다고 하는 그 더블 딥 하락을 폭락장을 두 번 맞는 새로운 장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 돈을 중간에 어쩜 모았냐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은 돈들을 전부 다 계장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때 또 한 몇천만 원 모았었습니다만 그래서 더블딥을 만나면서 이게 기술적인 분석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사기까지는 엄청난 공부를 했었는데 종목을 고르는 눈을 개발하기 위해서 증권사, 펀드사의 펀드를 가입을 하고 그 펀드들의 매매 종목을 분석하고 그들 중에서 1년 동안 사모으는 종목 중에 베스트라고 보였던 종목을 샀었습니다. 그게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강의 시간을 한 10분으로 항상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물렸던 이 종목을 증권사들은 어떻게 탈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때 탈출이라는 언어가 맞습니다. 더블 딥을 왔기 때문에 제가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 이거 펀드사에서 사는 금액대를 맞춰서 매물벽을 맞춰서 매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털고 나오는 부분들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더블 딥이 와서 결국은 저는 손절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홀딩을 했습니다. 왜 홀딩을 했냐면 그 당시 경제학과 다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배가 한 이야기가 왜 계속 손절을 하느냐 가지고 있으면 결국 갈 종목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손실로 오게 되었죠. 더블 딥이라는 두 번의 하락으로 인하여 마치 그 큰 LG 디스플레이가 50%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면 또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할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술적 분석, 거기에서 업종적이나 업체 그리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저도 이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제 이거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고 수익은 났습니다만 특이한 경우들 즉 적자되는 기업들 저처럼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거꾸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이사가 횡령한다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매매가 정지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차트의 기술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저번 강의에서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여기서 완전히 저는 올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들으면서 물론 그냥 읽고 듣고 넘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개발하시다가 아차 하시는 분도 생길 거라서 개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한 다음 이 기법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드는 리스크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로 해서 실패담 3강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셨다면 반드시 감사하니까 손가락 하나 클릭하면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재미로 계속 올리고 있지만 많은 실패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4강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실패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